자, 정규분포 문제 우리가 쭉 풀고 있죠. 6-1, 2, 3 세 문제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근사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개념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내신에서는 이 문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다뤄지는데 반해 수능에서는 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쭉 과거 문제로 국한돼 있다가 작년에 9월 달에 수능에 나오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죠. 그래서 올해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리는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 이항분포가 정규분포화 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개념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개념에서는 n값이 충분히 크면 이게 중요하죠.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충분히 크다라는 게 얼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을의 그 큰 숫자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25 이상이다, 35 이상이다 이렇게 있지만, 문제 상황에서는 적당히 딱 사이즈가 이렇게 기출을 근거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면 정규분포화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번 문제만 봐도 100권의 공책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10%라는 걸 줬고, 확률을 줬고, 그리고 100권의 공책을 구입했다. 그러면 한 10권 정도 있겠다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13권 이상이 포함된 확률을 정규분포로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규분포로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 상황은 이항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항 분포잖아요. 그래서 이항 분포 상황을 어떻게 정규분포 하느냐, 간단하죠. 얘를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평균은 10이고, 그리고 분산을 계산하면 NPQ 했으니까 10분의 9 마저 곱해주면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이즈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바로 정규분포로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보면 이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표를 줘서 문제를 풀게 하기 때문에요. 눈치껏 이항 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평소 정규분포 풀듯이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13 이상일 거니까 이 13은 1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가 3, 4, 1, 4 이걸 답으로 생각해서 7로 끝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도 정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당황해요. 자, 6-2도 봅시다. 6-2를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100개 중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보시면 문제에서 192명의 고객이고 C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 42명 이상일 확률,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내가 확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C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걸 192명이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는 이항 분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친구를 어차피 우리는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하니까 4로 나눠주면 48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4분의 3을 마저 곱해주면 36이니까 6의 제곱이 되겠죠. 그제서야 이제 42명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48이고 42명은 시그마 1만큼 빼준 값이니까 그 이상일 확률이라 했으니까요. 이번엔 3으로 끝나는 게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6-3번
9월 달에 나왔고 주관식으로 나왔고 정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풀어봤던 방식이랑 유사하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고 어떤 특정 조건 하에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건 변수를 두 가지로 이제 잡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그냥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니까 두 가지 변수가 아니죠. x, y로 이렇게 하면 변수가 두 가지인데 얘 변수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4분의 4 이하이면 1, 2, 3, 4이면이니까 이게 3분의 2에 해당하겠죠. 나머지는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이제 16,200번을 반복한다. 그랬을 때 A의 위치가 57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은 이 570 이하라는 것을 식으로 정리해서 X로 표현해야 한다. 그걸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일단 X를 정해야 돼요. X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4 이하가 나와서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는 걸 A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제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굳이 Y라고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X가 일어나면 1만큼 이동을 합니다. 다시 X가 일어나면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은 X가 일어나면 이 X의 횟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X의 횟수. 자, 그러면 얘가 X 아니면 이 아래 상황 X의 여집합이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는 16200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X가 나오거나 아니면 X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X가 나오면 플러스 1, X가 아닌 상황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 점 A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A의 위치가 5700보다 이하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이 식을 세울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별표 쳐놓고 연습을 반드시 해서 익숙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해보면 X라는 녀석이 얼마인가요? x 마이너스 2x 넘어가서 900까지 되고 1900 2로 나누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작업이죠. x에 대해서 이해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야겠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뭘로 인식할 것이냐, 이때 이제 이항분포로 인식을 하는 거죠. 16,200번의 시행을 했을 때 x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이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x는 3으로 나누고 2로 곱해준 값만큼 나오게 됩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54가 되겠죠. 그럼 2를 곱하면 108. 그래서 108이 평균이네요. 그리고 3분의 1을 여기다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8을 3으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을 3으로 나눠보면 3600이 나오죠. 3600이니까 60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자, 시그마를 구해놓고 여기가 10800이고 지금 이거 이하인데 여기가 플러스 150이잖아요. 2.5만큼 왔네요. 그래서 여기다 더해주면 얘까지 계산하여 K는 0.99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94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죠. 확률상. 아마 9월 달에 안 나오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앞에 통계에서 이항분포 할 때도 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면 내신에서 어렵게 나왔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조를 여러 번 하지 선생님이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꼭 별표 쳐놓고 잘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